마야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카메라에 가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는 프리 카메라로서 자유롭게 회전하고 위치도 잡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카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메라 앤 에임은 카메라가 움직이면 보시면 카메라 그룹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요. 카메라를 움직이면 카메라는 항상 이 카메라 에임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메라를 선택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 로테이션이 잠겨 있죠. 그래서 카메라가 자체적으로 회전을 하지 못합니다. 이 에임을 가지고 카메라의 지향점을 컨트롤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 카메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가 Z축 방향, 이 방향으로 회전을 못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컨트롤, 카메라 구도를 뭐 사선으로 잡고 싶다든지 그런 거를 하고 싶으시면은 카메라 앤 여기 에임 앤 업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삭제하시고 카메라 에임하고 업까지 다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요 위 이렇게 그룹을 또 클릭해 보시면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Z축은 이 에임에 의해서 이 업에 의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은 이 에임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죠. 그래서 이 에임과 업을 둘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이 카메라 에임 앤 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야 카메라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오브젝트를 복사할 일이 많은데요. 일정한 간격으로 직선으로 복사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오브젝트 선택하고 컨트롤 D, 디플리케이트 하시고 움직인 다음 디플리케이트 위드 트랜스폼 Shift D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주 쉽게 직선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복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곡선은 조금 까다로운데 모션 패스와 애니메이션 스냅샷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모션 패스에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녹화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를 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이번엔 그 모션 패스 이후에 사용을 하는 애니메이션 스냅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모션 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커브가 필요해요. 그래서 커브 툴을 꺼내 주시고 탑뷰에서 내가 복사하고 싶은 형태로 커브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약간의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로 모드로 나와서 이제 오브젝트 선택하고 커브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메뉴로 가서 컨스트레인, 모션 패스, 어태치 투 모션 패스 이렇게 해주시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 끝까지 안 돼 있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끝까지 돼서 이렇게 커브 끝까지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니메이션 메뉴로 가신 다음에 그럼 이제 그래프 에디터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따로 설정을 건드리지 않으셨다면 이런 식으로 등속 운동이 아닌 천천히 움직이다가 가속을 하고 다시 또 천천히 서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프레임별로 오브젝트의 이동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간격으로 복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속도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브를 다 그래프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아이콘 리니어 탄젠트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등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프레임별로 같은 속도로 이동을 해서 같은 간격으로 복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모션 패스가 들어간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비주얼라이즈에 가셔가지고 크리에이트 애니메이션 스냅샷을 옵션 박스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240까지 했죠. 근데 지금 200까지 밖에 없으니까 끝까지 안 보이니까 여기를 240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이제 끝까지 다 보이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프레임을 결정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타임 슬라이드로 하시면 0부터 240까지 다 그러니까 커브의 시작과 끝까지 다 복사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복사될 간격을 대충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몇 프레임 단위로 복사를 할 건가 정하는 옵션인데요. 그래서 보시고 간격을 프레임에서 이 정도 처음 있는 곳에서 이 정도 옮겨서 이 정도 둘 사이 간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 10프레임 정도 되죠. 그럼 여기다가 10프레임을 하시면 10프레임 간격으로 오브젝트를 복사를 하게 됩니다.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커브를 따라서 오브젝트를 복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간격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언더 하시고 옵션을 열어서 20으로 하시면 더 듬성듬성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프레임을 줄여주시면 5프레임 간격으로 복사를 하시면 더 촘촘하게 복사가 되겠죠. 너무 촘촘하게 해서 이렇게 붙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띄어야겠죠. 아니면 오브젝트 크기를 줄이거나, 그죠? 이렇게 하고 다시 애니메이션 스냅샷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션 패스와 애니메이션 스냅샷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커브를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트리뷰트 스프레드 시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오브젝트의 속성을 한꺼번에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채널 박스에 나오는 속성이라면 그냥 한꺼번에 되게 쉽게 속성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Y축으로 똑같이 1을 올린다. 그러면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채널 박스에는 되게 적은 속성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속성을 보기 위해서 어트리뷰트 에디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어트리뷰트 에디터에 다양한 속성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볼 수 있는 속성들은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제일 마지막 이렇게 다중 선택됐을 때 제일 마지막에 선택된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녀석만 이쪽에 뜨게 되거든요.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얘를 3으로 하시면 다른 애도 선택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P-Shape1의 트랜스폼 노드만 바꾼 격이 되기 때문에 얘만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렌더 스태치에 있는 그림자를 한꺼번에 다 끄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끄셔도 선택해 보시면 얘만 꺼졌지 나머지 애들은 안 꺼집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의 속성을 한꺼번에 바꾸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게 어트리뷰트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윈도우의 제너럴 에디터 어트리뷰트 스프레드 시트 이렇게 열어보시면 오브젝트가 몇 개가 됐든 쫙 모든 속성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 만약에 내가 그림자만 끄고 싶다. 그러면 렌더 탭에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캐스트 섀도우라고 있어요. 그래서 마야에서는 1이 ON이고 0이 OFF이기 때문에 다 끄고 싶으시면 내가 끄고 싶은 애들만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0 입력하시면 걔네들만 끄고요. 혹시나 여기 있는 걸 쫙 다 한꺼번에 다 끄고 싶다. 그러면 이 항목을 클릭을 하시고 0을 입력하시면 한꺼번에 꺼집니다. 다시 클릭하고 1 누르고 엔터 치시면 다 켜지고요. 이렇게 오브젝트의 다양한 다수의 오브젝트의 속성을 한꺼번에 바꾸고 싶거나 혹은 그 중에 몇 개만 골라서 바꾸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어트리뷰트 스프레드 시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애니메이션 버퍼 커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다 보면 수정을 할 때 수정 전과 비교해 가면서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활용을 하면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프 에디터를 열어주시고요. 그래프 에디터 위치는 윈도우, 애니메이션, 그래프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열어주셔서 이쪽에 도킹을 시켜주신 다음 수정을 하면 바로 키가 들어갈 수 있게끔 오토키를 켜주시고 뷰에 가서 쇼 버퍼 커브를 켭니다. 그런 다음 지금 보면 왼쪽에 수치가 안 보이죠? 지금 보면은 노멀라이즈드 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 앱솔루트 뷰로 보이면 이렇게 수치가 보여요. 그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그런 다음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수정할 거기 때문에 커브에 가서 버퍼 커브에 가보시면 스냅샷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찍어 주시면 이게 저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수정이 바로 되는 걸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전 버퍼 커브가 이렇게 보이면서 이전엔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게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스왑 버퍼 커브.
그래서 버퍼 커브와 실제 커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르면은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서 플레이를 시켜놓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누르시면 얘는 이렇게. 요건 조금 아까 이게 수정 전, 이게 수정 후.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수정 후가 났다. 그러면 수정 후로 바꿔주시고 수정 전이 났네.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버퍼 커브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걸 픽스를 시키시려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버퍼 커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렌더 스태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컨트롤 A를 눌러서 어트리뷰트 에디터를 여신 다음에 두 번째 탭인 쉐입 노드를 선택하시고 밑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중간 정도의 렌더 스태치라고 있어요. 열어보시면 여러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렌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다른 물체에 그림자도 받고 본인도 다른 물체에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합니다. 근데 캐스트 섀도우를 끄면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리시브 섀도우가 켜져 있기 때문에 그림자는 받고 있어요. 꺼주시면은 그림자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껐다 켰다 하시면서 렌더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션 블러는 이제 이 오브젝트가 만약에 움직이는 오브젝트였을 때 그 오브젝트에 모션 블러를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는 이렇게 꺼주시면은 그림자도 만들고 리플렉션에도 보이지만 카메라에는 안 보이게, 그래서 카메라에 보일 건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저블 인 리플렉션, 반사해서 보일지 말지, 그래서 끄시면 이런 식으로 반사해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굴절해서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컨트롤 A 해서 간단하게 앞에다가 물체, 유리 같은 애를 하나 만들고 재질을 하나 준 다음에 굴절을 올려주시고 살짝 글루시니스 낮춰주면 이렇게 약간 간유리 같은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굴절을 통해서 지금 보이고 있죠. 이렇게. 근데 이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쉐입 노드 가서 꺼주시면은 이렇게 카메라엔 보이지만 이 굴절 통해서는 안 보이게, 그래서 굴절에서는 렌더 안 되게끔 하고 싶으실 때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더블 사이드는 일반적으로는 두 개 다 앞면하고 뒷면하고 전부 다 렌더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끄시면 앞면, 그러니까 노말인 면만 렌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켜놓고 하게 되고, 이거를 끄면 이제 노말면만 렌더 되는데 아퍼짓을 체크를 하시면 노말의 반대쪽이 렌더되고 노말면이 렌더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더블 사이드가 켜져 있습니다. 렌더 스테이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렌더링 하실 때 끄고 켜고 하시면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중앙 상단에 있는 셀렉션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야에는 다양한 오브젝트가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는 폴리곤, 대표적으로 이런 폴리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넙스, 그 다음에 커브, 그 다음에 라이트, 그 다음에 카메라, 그 다음에 조인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오브젝트가 기본적으로는 다 선택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셀렉션 마스크가 다 켜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인트가 선택 안 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조인트를 꺼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선택이 안 됩니다. 카메라하고 라이트나 이런 건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 셀렉션 핸들, 그리고 셀렉션 핸들이 뭐냐면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걸 선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택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가시면 오브젝트 선택을 이 트랜스폼 노드에 가시면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핸들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하면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나와요. 그럼 위로 조금 올리시면 한 5 정도 얘를 올리면 이렇게 셀렉션 핸들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셀렉션 핸들만 선택을 해도 오브젝트가 선택이 될 수 있게끔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셀렉션 핸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켜져 있기 때문에 얘를 끄시면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셀렉션 핸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인트, 그 다음에 이제 커브, 그 다음에 요거는 메쉬. 그래서 우클릭 해보면 넙스랑 폴리곤 둘 다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끄시면 둘 다 선택이 안 되고요. 켜놓고 내가 폴리곤만 꺼주시면 폴리곤은 선택이 안 되고 넙스는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특정 오브젝트만 따로 컨트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포머, 그 다음에 파티클, 라이트하고 카메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는 뭐 IK 이펙터랑 뭐 로케이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로케이터도 보시면 여기 로케이터 있죠. 이런 애들도 이거 끄시면 선택 안 되고 키면 선택되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자물쇠는 셀렉션을 잠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빈 곳을 클릭하면 원래 셀렉션이 이렇게 풀리거든요. 마찬가지 다른 오브젝트를 선택해도 기존 셀렉션이 풀려요. 근데 이걸 자물쇠를 켜놓으면 셀렉션이 안 풀립니다. 빈 곳을 아무리 클릭을 해서. 그래서 실수로 셀렉션 풀리는 걸 막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꺼놓고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있는 애는 컴포넌트가 선택이 안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지금 오브젝트 모드죠. 이제 이렇게 가면 이게 컴포넌트 모드고 지금 제가 단축키를 버텍스 모드로 바꿨기 때문에 버텍스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 엣지 모드, 페이스 모드 에서 이렇게 컴포넌트가 선택이 되죠. 다시 오브젝트 모드. 근데 여기서 요거를 딱 클릭을 해 놓으면 내가 버텍스 모드로 가도 선택이 안 돼요. 엣지 모드도 마찬가지, 페이스 모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요것도 거의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렇게 다 켜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단에 있는 셀렉션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